여러분 안녕하세요. 읽고 쓰고 찍고 홍자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의 거래 추적 가능성과 투명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 광고가 있겠습니다. 초강달러 시대 돈의 흐름 트레이드워, 제가 쓴 책입니다. 훌륭한 책입니다.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비바미 어싱 신발, 맨발 신발, 베어풋 슈즈, 발볼 넓은 신발, 곧 발등 높은 신발도 나옵니다. 아주 훌륭한 신발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끝. 자, 비트코인의 거래 추적과 투명성.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은 거래 추적이 전혀 불가능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비트코인도 거래가 어느 정도는 추적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비트코인의 그 블록체인은 공개된 원장이에요. 그래서 모든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이 특성 때문에 특정 주소 간의 자금 이동을 추적할 수 있고 있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익명성 보호를 위한 다양한 기술이 존재하고 이러한 기술들이 추적을 어렵게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뚫고 또 추적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술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에서 익명성 강화 기술 이런 것들은 뭐가 있냐면 믹서 서비스라는 게 있답니다. 여러 사용자의 비트코인을 섞어서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서비스죠.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 코인, 모네로나 지캐시와 같은 고도의 익명성을 제공하는 암호화폐가 있죠. 근데 이거는 비트코인이 아닌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다크웹 거래,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다크웹 거래는 익명성 강화를 위한 기술이 사용된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규제 죄송합니다. 정부의 규제는 비트코인의 거래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것이 비트코인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규제가 강화되면 시장 신뢰가 감소하고 규제가 법적, 반대로 정부의 규제가 완화되면 투자가 증가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각국의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크게 변동성을 보일 수 있죠. 지금 비트코인을 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미국과 중국과 에콰도르, 비트코인을 공식 화폐로 쓰는 에콰도르,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들이 크게 변하죠. 특히 에콰도르는 작은 나라지만 그것이 최초로 국가적으로 화폐로 인정받았다 하는 상징성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추적할 때 비트코인의 거래에는 기술적 제약이 있죠.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비트코인의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죠. 규제가 강화되면 시장의 신뢰가 강화되고 이래도 써도 되나? 뭐 그러지만은 규제가 완화되고 쓰는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면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따라서 어떤 나라의 정부가 어떻게 비트코인을 규제하느냐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의 거래 추적 가능성은 비트코인의 안정성과 신뢰성과 미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상당 부분 가능하고 그것이 꼭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거래 추적 가능성은 주로 주소와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주소와 개인을 연결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때 그 개인의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 이걸 뭐 Know Your Customer라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주소와 개인을 연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와 규제 당국은 비트코인 거래 추적을 위해서 다양한 기술과 법적 수단을 동원합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그런 걸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물론 뭐 비트코인을 하는 나라, 그리고 뭐 각 자국의 통화 정책이 있는 나라들은 다 이걸 어느 정도 하겠죠. 그러니까 상식에 대한, 이제까지 제 상식, 비트코인은 전혀 거래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어느 정도가 아니라 요즘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상당 부분 거래 추적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블록체인 분석 회사가 있답니다. 체이널리스트라는 회사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분석해서 불법 활동을 추적한답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은 블록체인 데이터를 분석해서 저 법 집행기관 정부와 협력하여서 범죄를 적발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미국 연방수사국에서도 블록체인을 분석하고, 그리고 중국의 정부기관도 블록체인의 거래 추적, 거래를 어느 정도는 추적하고 있답니다. 물론 완전히는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중국에서 중국 본토에서 블록체인을 이용한 자금의 해외 도피가 굉장히 큰 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완전히 하지는 못하고 있다 합니다.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가능하고 상당 부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거나 중국만큼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비트코인을 감시하는 국가가 늘어나면 그 결과 비트코인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면 비트코인의 규제 강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선 부정적인 영향. 규제 강화는 투자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어요. 특히 암호거래 화폐 거래소 폐쇄나 비트코인 사용 금지와 같은 강력한 규제가 도입되면 시장의 신뢰가 하락되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죠. 이미 이런 사례는 중국 본토에서 일어났죠. 다음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어요.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비트코인의 자금 흐름이 추적이 가능하다면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자금 세탁 방지와 고객의 신원 확인 절차가 강화되면 합법적인 투자자들이 더 안심하고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이건 좀 뜻밖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비트코인의 거래를 추적할 수 있고 그것이 투명하게 됐을 때 비트코인의 시장은 성숙해지고 이에 따라 규제에 대한 적응력도 높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추적에 투자자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지만 이제는 그럴 수도 있어,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네요. 예를 들면은 중국에서 비트코인 채굴 금지하고 판매 금지했을 때 이후에도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와 가격이 회복된 사례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글로벌 자산이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규제가 글로벌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설령 미국이나 중국이 비트코인을 추적하고 규제한다 해도 so what? 다른 나라에서 하면 되지. 뭐 이런 그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요와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수요와 활동, 공급은 이미 제한이 돼 있으니까 공급이 늘어날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중국의 규제 강화 이외에도 미국과 유럽에서의 비트코인 수요가 증가한 사례가 있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 그리고 비트코인 거래 정보에 대한 각국 정부의 파악 노력, 이런 것들은 비트코인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건 상식을 깨는 거예요. 원래 비트코인에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비자금이나 거래에 대한 암호성, 뭐 이런 것 때문인 줄 알았더니, 이제는 그거는 어느 부분 지나가고 오히려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화폐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의 역할이 더 높아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진짜 비트코인이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비트코인을 사겠습니다. 그럼 왜 다음 주냐? 제가 돈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도 있긴 하지만은, 제가 투자를 하면은 꼭 그 분야는, 그 주식이나 그러한 자산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사기 전에 미리 팔지 말지를 정하십시오. 근데 제가 사면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간에 비트코인에 대한 글로벌 규제,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비트코인의 시장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오히려 비트코인의 거래 추적이 기여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국의 정부가 명확하고 일관된 규제 정책을 수립할 경우 시장은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미국은 암호화폐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은 비트코인 가격은 장기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답니다. 그러니까 이는 시장이 규제를 어느 정도는 성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일본 또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비트코인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죠. 이는 규제에 대한, 비트코인의 규제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봐서 비트코인의 거래를 감시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그리고 비트코인의 거래가 어느 정도 추적이 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돈이 덜 들어가고 환한 돈이 들어간다 하는 것은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의 시장이 투명화되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럴수록 비트코인의 가격은 높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이번 주에는 이거 공부하면서 정말 비트코인에 대한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그냥 화폐의 3대 기능, 가치 저장 수단, 교환 수단, 가치 척도 수단,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지 화폐라고 생각했는데,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만 갖고도 지금 인정을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저도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투자한 곳은 거의 떨어졌는데, 계속 갖고 계실지 안 갖고 계실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오늘은 비트코인의 거래 추적과 투명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읽고 쓰고 찍고 홍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